사본충말은 역사 이야기에서 유래한 성어로 그에 관한 고사는 여시춘추 상농에 가장 먼저 등장합니다. 사본충말은 근본을 버리고 지엽적인 것을 쫓는다는 뜻입니다. 나중에는 경중과 주객이 전도되어 근본적이고 중요한 문제부터 해결하지 않고 사소한 부분에만 힘을 쏟는 것을 비유하는 말로 쓰이게 되었습니다. 전국시대에는 제후국들 사이에 사절 왕래가 빈번했습니다. 어느 날 제나라 왕은 사신 한 명을 조나라에 보내 조위후에게 문안 인사를 전하게 했습니다. 제나라 왕의 이 사신은 조나라에 가본 적도 없고 조위후를 만나본 적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조위후가 매우 현명하고 덕망 있는 왕후라는 소문을 이미 들었기에 이 일을 매우 기쁘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는 내가 제나라 사신으로서 조위후에게 안부를 전하러 가면 조위후께서 분명 매우 기뻐하실 거야. 기분이 좋으면 값진 선물을 하사할지도 모르지. 이번 조나라 사행은 정말 좋은 기회야. 라고 생각했습니다. 사신은 밤낮으로 쉴 틈 없이 달려 마침내 조나라의 수도인 한단에 도착했습니다. 한단에 도착한 그는 곧장 조왕성으로 향해 조위후에게 문안 인사를 올렸습니다. 과연 소문대로 조위후는 현명한 왕후였습니다. 아름다운 궁녀의 인도로 후궁에 들어서니 조위후는 이미 수놓은 방석에 단정히 앉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위엄과 자애가 가득했습니다. 예의를 갖춰 인사를 올린 후 제나라 사신은 자신이 거저온 제나라 왕의 친필 서신을 조위후에게 바쳤습니다. 하지만 어찌된 일인지 조위후는 서신을 먼저 뜯어보지 않고 몸을 굽혀 제나라 사신에게 물었습니다. 그대 나라 제나라는 올해 풍년이 들었습니까? 예, 풍년이 들었습니다. 사신이 대답했습니다. 조위후가 다시 물었습니다. 백성들은 편안합니까? 예, 편안합니다. 사신이 답했습니다. 조위후가 또 물었습니다. 제나라 왕도 편안하십니까? 예, 왕께서도 편안하십니다. 사신이 답했습니다. 사신이 대답을 마치고 마음이 매우 언짢았습니다. 그는 솔직한 성격이라 생각나는 대로 바로 물었습니다. 존경하는 위후마마, 저는 저희 왕의 명을 받들어 특별히 위후마마께 문안을 드리러 왔습니다. 마땅히 회답을 하신다면 먼저 저희 왕의 안부를 물으셔야 할 터인데 어찌하여 먼저 풍년과 백성의 안위를 물으시고 천한 것을 앞에 두고 존귀한 것을 뒤에 두십니까? 조위후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소. 내가 이렇게 물은 데에는 다 그만한 이유가 있소. 사신이 의아해하며 물었습니다. 무슨 이유입니까? 조위후가 말했습니다. 생각해 보시오. 만약 풍년이 들지 않는다면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소? 만약 백성이 없다면 또 어디에 왕이 있겠소? 그래서 내가 이렇게 묻는 것이 이치에 맞는 것이오. 이렇게 묻지 않는다면 바로 근본을 버리고 지엽적인 것을 쫓는 것이오. 내 말이 틀렸소? 그것은... 사신은 멜문이 막혔습니다. 접견이 끝나자 사신은 한단의 아름다운 풍경을 구경할 마음이 사라져 곧장 제나라로 돌아갔습니다. 귀국하는 길에 사신은 계속 어깨가 무겁다고 느꼈습니다. 조위후가 아무런 선물도 주지 않았지만 그는 빈손으로 돌아간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조위후가 들려준 사본충말에 관한 몇 마디가 어떤 선물보다도 값지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성어 이야기는 재미있고 지혜가 넘칩니다. 이는 조위후의 민귀군경이라는 진보적인 사상을 집약적으로 보여주며 조위후가 대국적 안목과 뛰어난 식견을 갖춘 백성의 사정을 꿰뚫어보는 계명 있고 현명한 통치자임을 충분히 드러냅니다. 이 고사를 음미해보면 적어도 두 가지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첫째, 조위후의 풍년이 없으면 백성이 없고 백성이 없으면 임금이 없다는 민본주의 사상은 현대 국가 통치와 조직 관리에도 긍정적인 의미를 지닙니다. 백성은 나라의 근본입니다. 나라를 다스리는 데 있어서 백성을 편안하게 하고 백성의 마음을 얻는 것이 근본이 되어야 합니다. 백성의 뜻을 따르고 백성의 이익을 도모하고 백성의 마음을 얻어야만이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위치에 설 수 있습니다. 둘째,
이 성어는 멀리 내다보지 않고 눈앞의 이익만을 따지다가 결국 큰 것을 잃어버리는 근시안적인 사람들을 풍자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사람들에게, 특히 젊은 학생들에게 무엇을 하든 취하고 버리는데 분별력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경고합니다. 예기에 옥을 다듬지 않으면 그릇이 될 수 없고 사람은 배우지 않으면 의를 알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지식을 배우고 기술을 향상시키는 동시에 일하는 방법도 배워야 합니다. 일상생활과 학교에서 모두 주된 것과 부차적인 것을 명확히 구분하여 순서를 뒤섞지 않아야 합니다. 주요 문제와 근본적인 문제에 집중하고 눈앞의 이익에만 급급하거나 지엽적인 부분에만 지나치게 몰두하지 않아야 적은 노력으로 큰 효과를 거두고 여유롭게 일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4. 버릴사, 버리다, 떠나다 라는 뜻입니다. 본, 근본 근본, 뿌리라는 뜻으로 여기서는 사물의 핵심이나 가장 중요한 부분을 가리킵니다. 축, 쫓다, 추구하다라는 뜻입니다. 말, 끝, 지엽이라는 뜻으로 여기서는 중요하지 않은 부차적인 부분을 가리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깊이 파고들 주제, 바로 고사성어, 사본충말입니다. 이 네 글자 안에 생각보다 훨씬 더 현재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더라고요. 그 뜻을 좀 제대로 파헤쳐보고 우리가 혹시 이런 실수를 하고 있지는 않은지, 어떻게 이걸 피할 수 있을지 같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사본충말. 이게 글자 그대로 풀면 근본을 버리고 끝, 그러니까 지엽적인 것을 좇는다는 뜻이잖아요. 핵심은 그거죠. 정말 중요한 걸 놓치고 상대적으로 덜 중요한 것에 막 매달리는 그런 상황. 이걸 좀 비판적으로 보거나 경고하는 뉘앙스가 강한 말입니다. 맞아요. 문제의 본질이나 장기적인 목표 이런 건 잊어버리고 당장 눈앞의 이익이나 겉모습에만 신경 쓰는 거. 근데 이게 흥미로운 게 유래가 하나가 아니더라고요. 첫 번째 이야기는 여시춘추에서 나온다고 하죠. 네, 맞습니다. 그 여시춘추 상농편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당시 재상이었던 여불위가 이제 국가 통치 이론을 정리하면서 농업이야말로 나라의 근본이라고 엄청 강조를 했어요. 아, 농업이 근본이다. 왜 그렇게 봤을까요? 그 이유가 재밌는데 농사를 짓는 백성들은 좀 순박해서 다스리기가 쉽다. 그리고 국경도 잘 지키고 공동체 생활도 잘하고 그런 이유들을 들었어요. 그렇군요. 반면에 상공업 같은 건 말단으로 봤는데 이게 사람들을 좀 교활하게 만들고 법도 우습게 알게 하고 그래서 사회를 불안하게 만든다고 본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근본은 결국 국가 안정, 사회 질서 유지였던 셈이에요. 농업 그 자체보다는 농업이 가져오는 어떤 사회의 안정 효과, 통치의 용이함 이런 걸 근본으로 봤다는 거네요. 그렇죠. 그런 관점이었던 거죠. 근데 또 다른 유래가 있잖아요. 이건 관점이 확 다르던데. 전국시대 조나라의 위후 이야기요. 네, 맞아요. 그 조나라 위후가 제나라 사신을 만났을 때 이러한데 이게 또 아주 인상적이죠. 보통 외교 관례상으로는 왕의 안부부터 묻는 게 순서잖아요. 그렇죠. 당연히 그래야 할 것 같은데. 근데 위후는 딱 만나자마자 대뜸 올해 농사는 잘 됐어. 백성들은 다들 편안하고 이렇게 물었다는 거예요. 민생부터 챙긴 거죠. 오, 파격적인데요? 사신이 좀 당황했겠어요? 네. 그래서 사신이 아니 예법에 어긋나지 않냐. 어떻게 군주의 안부보다 그런 걸 먼저 묻냐고 좀 불쾌하게 따졌다고 해요. 그랬더니 위호가 딱 이렇게 대답했죠. 아니 곡식이 없는데 백성이 어떻게 있으며 백성이 없는데 군주가 어떻게 있겠소. 근본을 버려두고 말단을 먼저 묻는단 말이오. 이건 진짜 뭐랄까 발상의 전환이네요. 여기서 근본은 백성들의 삶, 민생 그 자체고 오히려 군주의 안위나 형식적인 예법은 말단으로 본 거잖아요. 정확합니다. 단순히 그냥 현명하다. 이걸 넘어서서 백성을 근본으로 삼는 민본 사상, 그 깊은 정치 철학이 보이는 대목이죠. 그러네요. 같은 사본충말인데 무엇을 본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의미가 달라질 수 있군요. 네. 그래서 이 성어가 단순히 우선순위 설정을 잘못했다. 이런 차원을 넘어서서 진짜 중요한 게 뭐냐. 이 질문을 계속 던지게 만드는 힘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이런 사본충말의 함정, 이게 혹시 현대사회, 우리 주변에서도 좀 찾아볼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 기업들이 장기적인 안목으로 기술 혁신이나 품질 개선 같은 근본적인 가치를 키우는 데 집중하기보다는 당장 눈앞에 보이는 원가 절감이나 가격 경쟁 같은 어찌 보면 말단적인 부분에만 막 매달리는 경우가 있잖아요. 아, 있죠. 특히 요즘같이 경쟁 심할 때는 더 그런 경향이. 맞아요. 심지어 품질을 희생하면서까지 원가를 낮추려고 경쟁하는 거. 이게 바로 사본축말의 현대적인 모습 중 하나라고 볼 수 있죠. 결국 다 같이 힘들어지는 건데도요. 듣고 보니 정말 그렇네요. 이게 혹시 그 문제의 근본 원인을 해결하려 하기보다는 당장 눈앞의 증상만 어떻게든 덮으려는 거랑 좀 비슷한 맥락인가요? 정확히 보셨어요. 시스템 사고 같은 데서 말하는 문제 전가, shifting the burden 패턴하고 아주 유사합니다. 어떤 문제가 딱 생겼을 때 근본적인 해결책은 좀 어렵고 시간이 걸리니까 자꾸 쉽고 빠른 증상적 해결책, symptomatic solution에 의존하게 되는 거예요. 아, 임시방편 같은 거군요. 네. 당장은 문제가 좀 해결되는 것 같아 보이지만 결국 근본적인 문제 해결 능력은 점점 약해지고 장기적으로는 오히려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비단 기업 얘기만 아닐 것 같은데요. 개인이나 다른 분야에서도. 그럼요. 예를 들어 교육에서 학생의 어떤 전인적인 성장, 진짜 배움이라는 근본은 놓치고 그냥 시험 점수, 스펙 같은 말단적인 결과에만 집착하는 것도 그렇고요. 개인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죠. 어떤 깊이 있는 학습이나 경험보다는 그냥 자격증 몇 개 땄다, 이런 피상적인 성취에만 몰두하는 것도 넓게 보면 사본축말적인 태도일 수 있어요. 그 증상적 해결책이라는 게 당장은 뭔가 하는 것 같고 또 성과가 눈에 보이니까 더 빠지기 쉬운 함정 같기도 하고요. 맞습니다. 바로 그 점이 무서운 거죠. 단기적인 거, 눈에 보이는 거에만 너무 집착하다 보면 정작 중요한 뿌리를 놓치게 되고 결국에는 더 큰 어려움을 맞닥뜨릴 수 있다는 경고? 사본축말은 이런 구조적인 함정에 대한 아주 오래된 지혜이자 경고인 셈입니다. 자, 그러고 보니까 결국 이 사본축말이라는 네 글자가 시대를 관통해서 우리에게 계속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지금 진짜 집중해야 할 근본이 뭘까? 이걸 계속 되묻게 만드네요. 네, 그쵸. 고대의 어떤 통치 철학에서부터 오늘날 우리가 겪는 사회 문제, 또 시스템적인 함정까지 이 사본축말이라는 렌즈를 통해 보면 많은 것들이 새롭게 보입니다. 결국 핵심은 그거 같아요. 겉으로 드러나는 현상이나 단기적인 이익에 너무 흔들리지 않고 본질적인 가치, 장기적인 목표, 즉 근본에 계속 집중하려는 의식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 네. 마지막으로 청취자 여러분께도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각자의 일이나 삶에서 정말 놓치지 말아야 할 근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리고 혹시 나도 모르게 너무 힘을 쏘고 있는 말단적인 것은 없는지 잠시 한번 성찰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시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